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평균 정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오빠 한 명과 함께 살았죠. 오빠는 군인 장교로 일하고 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시고, 저 대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 고르면서 살진 않았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부모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두 분이 맞벌이시다 보니 저는 혼자 혹은 오빠랑 단둘이 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엄마는 회사를 다니셨고 아빠는 형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직업 특성상 매우 바쁘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에 때로는 한두 달 정도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저는 아빠를 많이 보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빠나 제 학교 생활을 물어보시고 전화는 꼬박꼬박 하셔서 애정을 표현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빠의 빈자리가 컸어요. 학교 체육대회 같은 날에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친구들이 그땐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오빠가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서 사춘기도 세게 오지 않았고 저와 사이가 늘 좋았어요. 엄마 아빠에게도 든든한 아들이었고 일찌감치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다는 목표를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야자의 독서실에 항상 밤 늦게 들어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어딘가 빈자리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히 끊어내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런 일을 겪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잘 자라서 남들처럼 다 똑같이 입시를 겪고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선배였는데 군대 다녀오고 복학해서 저랑 같은 해 졸업을 할 예정이었고요. 친구 소개로 만났고 처음 만난 날부터 말도 잘 통하고 배려심도 깊어서 호감을 가졌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남은 재학 기간 동안 짧게 캠퍼스 커플로 사귀다가 나란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운이 좋았는지 둘 다 금방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저지만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대기업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죠. 저도 남자친구도 정말 기뻐했고 앞으로 돈 열심히 모아서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열심히 일해서 각자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성과도 이뤄내고 돈도 열심히 모아두고 있었고 적금 든 것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진행 이야기는 자꾸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각 없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는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야, 너 갖고 노는 거 아니야? 하고 묻는 것도 지겹고 부모님이 결혼할 생각 없니? 하고 은근히 물어보시는 것도 힘들더군요. 그렇게 저 스스로 결혼 생각을 접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사귄 지 4년이 돼가던 때였고 취직한 지는 3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죠. 어느 날 데이트하려고 만난 남자친구의 얼굴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상기되어 보였거든요. 저는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남자친구가 책상 위로 상자 하나를 올려놓더군요. 뚜껑이 열리자 반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민지야, 우리 결혼하자. 너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갑작스런 프로포즈에 저는 얼떨떨했지만 이내 상황을 깨닫고 행복과 놀라움을 느꼈죠. 화려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제가 갖고 있던 불안감과 체념을 없앨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청혼이었고요. 오빠,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내가 이제 다 말해줄게. 사실 가족 이야기야. 남자친구는 자기가 왜 결혼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결혼 시기를 자꾸 미루려고 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제가 4년 가까이 사귀면서도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사실 어디에 말하기 쉬운 얘기도 아니었고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았어. 엄마가 집을 나갔거든. 정확히 말하면 아빠랑 사실상 이혼을 하고 나가신 거지. 사유는 아빠가 다른 여자들을 만났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대요. 아줌마들이 아유 나 같아도 집 나갔어. 듣자 하니 전국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갈아치웠대 하며 수군거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아빠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 자랐고 언젠가 꼭 엄마를 찾아 함께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는 고모네 집에서 살고 대학 입학 후 자취를 시작했다고 해요. 대학 학비는 국가장학금과 성적장학금, 아르바이트로 충당했고 정말 부족했을 때 군 입대를 해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꼭 엄마를 모시고 하고 싶었어. 엄마를 미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일하면서 틈틈이 엄마를 열심히 찾아다녔어. 그러다가 지난달에 엄마 친구분이란 분을 만났고 지난주에 연락이 되어서 엄마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야. 남자친구는 끝에 가서는 살짝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감동받아서 눈물을 글썽거렸고요. 남자친구는 조만간 엄마에게 같이 인사를 가자고 했고 그날부터 저희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 이야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 저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께 연민을 느꼈어요. 어머님도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마워 하면서 제게 상냥하게 대하셨고요. 앞으로 결혼해서도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인사하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적 헤어져서 만난 어머님이 애틋했는지 연락을 하면 항상 어머님과 있다고 말했고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 준비로 여기저기 다녀야 할 때도 항상 어머님을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도 저는 본체 만체 하면서 늘 어머님을 먼저 챙겼고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결혼까지 미루면서 찾았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저는 그냥 다 이해하고 웃으면서 맞춰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는 게 결혼 후 좋은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첫 만남과 그 이후 몇 번은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예뻐해주는 모습을 보이시더니 한 달, 2달 정도가 지나가니까 누가 봐도 눈에 띄게 태도가 달라지셨거든요. 처음부터 반말을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자기 시녀라도 된 듯 남자친구랑 저랑 본인 셋이 나가면 얘, 너 이것 좀 들어라. 나 우리 아들한테 옷 좀 봐달라고 할 건데 네가 카트 좀 밀어. 나는 이거 안 좋아하는데 우리 다른 거 먹자. 등등 저를 철저하게 아래로 보시며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자친구 모르게 제게 따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연락처는 남자친구에게서 알아낸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는 대뜸 퇴근 시간을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더니 전화는 뚝 끊어지고 퇴근하는 길에 회사 건물 앞에서 저는 어머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집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하며 저를 본인이 살고 있다는 동네로 데려가 자기 집에 데려가셨는데 빌라였어요. 집에 들어가서는 냉장고에 사과 있는데 좀 먹자, 깎아와봐 하셔서 얼떨결에 과일까지 제가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집안 청소에 설거지까지 다 하고 왔어요. 하면서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를 무지막지하게 부려먹은 것도 아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그래 예비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퇴근 시간 맞춰서 전화하셔서는 우리 집 알지? 퇴근길에 좀 들러.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가면 어김없이 대접하시는 듯 하다가 집안일을 시키셨고요. 청소와 설거지를 하는 제 옆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시기도 했어요. 아니, 민지가 참 착해. 먼저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엄마 요리도 해주네. 그렇게 말하면서 호호호 웃으시니 제가 거기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도 연락해서 자기 엄마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고 제가 거기다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그 핑계로 바쁘다고 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님도 별 말을 안 하셨고요. 그렇게 저랑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하나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먼저 남자친구랑 둘이 찾아뵙고 남자친구 이야기도 말씀드린 후였고요. 저희 부모님은 힘든 환경에서도 잘 자랐다고 칭찬해 주시고 남자친구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머님을 만나서 장소랑 시간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때 어머님께서 뭔가를 제게 주셨습니다. 상자였는데 열어보니까 금목걸이가 하나 들어있더군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하고 여쭤봤습니다. 아니, 내가 뭐 돈 지원을 해줄 게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나한테 의미 있는 걸 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 예물로 들고 오신 거였어. 너한테 결혼 예물로 주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살짝 감동도 받았습니다. 저를 정말 며느리로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분위기를 확 깨는 말이었어요. 내가 자식이라곤 우리 명호 하나뿐인데 욕심을 좀 부려도 되겠지 싶어. 예단 말인데. 예단은 저도 시어머니 한 분만 챙겨드리면 되는 거라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내가 막 요란하게 바라는 건 아니고 내 다른 친구들이 받은 만큼만 받고 싶어서 다들 샤넬백이랑 지갑 세트로 된 상품은 기본으로 받더라고. 아, 그 브랜드가 마음에 드세요? 그럼 제가 그걸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어머님 한복도 해드리려고요. 아우, 얘는 한복은 당연히 결혼할 때 하는 거지. 당연한 걸 뭘 새삼스럽게 그러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 다름 아닌 차였습니다. 그것도 벤츠라고 브랜드까지 정확하게 언급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도 남자친구도 당황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운전해서 놀러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여기저기 힘들게 사느라 못했잖아. 그래서 아들 부부한테 좋은 차 받아서 나중에 손주들 태워주고 싶고 그래서 그래. 쌩글쌩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당황해서 일단 얘기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랑 며칠간 이야기했어요. 저는 반대 입장이었고 남자친구는 그래도 엄마가 원하시는데 하며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그렇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상견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이러다가 양가 부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돈 문제로 충돌할 것 같아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술 한잔을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야, 대박이다. 난 절대 못해. 네가 받은 금목걸이는 무슨 문화재라도 된다니?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날 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다음날 출근길 금은방에 들려서 금목걸이 감정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짝퉁 금목걸이였죠. 금은방 사장님께서는 이건 어디 내놔도 못 쓸 거다. 그냥 말 그대로 금 흉내만 내고 있는 거고 어디 보여주는 용도로나 써라. 그러시는데 진짜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날도 어머님이 집에 좀 들르라고 하셔서 저는 갔습니다. 따지려고요. 제가 다른 혼수나 지원 그런 걸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럴 상황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단에 외제차까지 요구하면서 나한테 짝퉁을 주다니 이건 모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얘, 내가 언제 그거 진짜라고 그랬니? 말 그대로 의미를 담은 거잖아. 우리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거 내가 3대째 물려주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좋으니. 우리 어머니도 형편이 녹록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시집 가는데 뭐 꾸밀 건 있어야 하니까 그거라도 구해서 들고 가신 거야.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살아오신 증거나 다름없는데 너 지금 무시하는 거니? 이젠 기도 안 찼습니다. 당장이라도 금목걸이를 던지고 예단이고 차고 다 못한다고 소리치고 싶은 걸 꾹 누르고 집을 나왔어요.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나서 차도 못 해드리고 원래 해드리려고 했던 가방이나 지갑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사과도 받고 싶었고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상견례가 바로 내일 모레였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온갖 옷들을 다 꺼내놓으시고 이틀 전부터 준비하시는 부모님이 보이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도 자식 처음 결혼시킨다고 들떠 계셨습니다. 아빠, 이 옷 어때? 오늘 백화점 가서 큰 맘 먹고 한 벌 샀어. 범죄자 잡는다고 우락부락해 보일까봐 걱정이네. 우리 딸 시집 가는데 못된 인상의 사돈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빠가 뭐 좀 부려보려고 한다. 늘 저를 챙기지 못해 미안해 하셨던 아빠는 싱글벙글 웃으시며 새 양복을 들어보이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결혼에 지장이 생길 짓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께 큰 불효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에게는 아빠 너무 멋있다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제 화가 풀린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상견례는 무사히 잘 끝내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의논할 계획이었죠. 마침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을 하지 못해 저랑 부모님만 나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모시고 올 예정이었고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예약해둔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차가 좀 막혀서 남자친구가 먼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늦지만 않으면 되니까 저는 뭐 상관없었죠. 먼저 약속 잡은 룸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저도 뒤이어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름 이야기하고 룸으로 향했어요. 문 너머로 남자친구랑 어머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부모님이 긴장을 많이 하셔서 좀 괜찮아지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일어나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아빠가 먼저 어머니께 악수를 청하시면서 다가가셨습니다. 어머님도 일어나셔서 다가오셨고요. 그런데 아빠와 어머님의 손이 맞잡아지려는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손을 확 뒤로 빼셨어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고개를 휙 돌리시더니 어디 숨을 곳을 찾는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더군요. 아빠는 사부인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하고 여쭈시면서 다가가시는데 어머님은 그런 아빠의 손을 확 쳐내시면서 손대지 말아요 라고 소리치셨어요. 일단 우리 아빠 손을 그렇게 때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화가 나는데 갑자기 가방을 챙기시더군요. 그러더니 남자친구에게 너 이 결혼 하지 마. 나 저런 집에 너 장가 못 보내. 하시며 손을 잡고 나가시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고 남자친구도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말리려고 하고요. 어머님은 무작정 나가시려고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 옆으로 다가가 어머님을 같이 붙잡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이거 놓으라고 몸부림을 치시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 팔을 확 뿌리치시면서 제가 옆으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엄마가 어머 민지야 하고 달려오셔서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어머님은 저는 신경도 안 쓰시고 얼른 나가자고 하시면서 룸 문을 확 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빠가 어머님의 팔을 단단히 잡으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얼굴이었고 손에는 형사일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셨던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사부인, 애들 결혼은 둘째치고 지금 사람들 모였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결혼을 반대하실 순 있다 치더라도 사정 설명이나 제대로 하시던지요. 그리고 이런 집안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를 모욕하시는 언사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머님은 몰라요, 몰라. 나는 내 아들 이 결혼 못 시킨다니까요. 하며 나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화가 많이 나신 아빠는 어머님을 놔주지 않고 설명을 제대로 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와 엄마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종업원 분들께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만 해댔습니다. 그렇게 한 15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어머님도 지쳐가셨죠. 아빠는 체력이 남다르셔서 멀쩡하신 것 같았고요. 순간 어머님이 별 미친 게? 라고 중얼거리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아빠에게 그런 욕을 하다니요. 제가 결국 이성을 놓고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 아빠가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혹시 박정숙 씨? 그 물음에 모두가 정지했어요. 아빠가 어머님의 성함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도 당황해서 아버님,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라고 묻더군요. 아빠는 침착하게 박정숙 씨 맞죠? 딱 들으니까 알겠네. 유치장에서부터 우리들만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별 미친 것들이 라고. 아빠는 어머님의 팔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가자. 아빠는 너 이런 집안에 시집 절대 못 보낸다. 어디 귀한 내 딸을 사기꾼 아줌마 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게 해? 절대 안 되지. 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가 놀라는데 아빠는 성큼성큼 저와 엄마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룸 안에 남겨져 있었고 아빠는 주문을 취소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음식값의 절반만 지불하셨습니다. 나머지 반은 자네 책임이 있으니까 자네가 내게 라고 남자친구에게 말씀하시고는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 배고프지? 아빠가 고기 사줄게. 소고기 먹자. 하고 저랑 엄마를 근처 소갈비집으로 데리고 가셨고요. 그런데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가 있나요? 저는 아빠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우선 밥부터 먹으라고 고집을 부리셔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머님은 사기 전과 3범이었어요. 결혼 전에 1번, 그리고 결혼 후 남자친구를 낳고 1번, 그 후에 또 1번, 이렇게 해서 3번이었죠. 그중에 처음과 2번째 범행은 아빠가 수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3번째는 지역이 달라서 맞지 못하셨고요. 2번째로 잡혀왔을 때 보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더라. 애 아빠가 찾아와서 울고 불고 왜 정신을 못 차리냐고 하던 게 기억이 생생하네. 그리고 애한테 엄마가 감방 들어간 거 알릴 수가 없다고 자기가 바람난 걸로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하더라. 애 앞에만 나타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 덥석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 보고 애 엄마가 맞냐고 다들 욕하고 그랬었어. 그런데 너 고등학생 땐가? 내 후배놈한테 연락이 왔었거든. 또 잡혔다고.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참. 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금목걸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벤츠 이야기도 말이죠. 엄마는 아니 그 사기꾼 여편네가 어디 남의 귀한 딸한테 짝퉁을 줘? 그러면서 뭐 벤츠? 내 참 기가 막혀서 하며 화를 내시고 아빠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시면서 그 기질이 어디 안 가는구나. 또 어디서 다른 범죄나 안 저지르면 다행이겠다.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 아빠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셨고 과거 서류들이랑 자료들까지 다 찾아오셔서 조목조목 설명하신 후에 파혼을 통보하셨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불쌍하기는 했습니다. 평생 엄마가 집을 나간 게 아빠 잘못이라고 믿고 미워하며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저라도 충격이 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빠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님이 제 회사로 찾아오셔서 당신 아들이 너무 충격이 커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내다가 결국은 어젯밤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무릎까지 꿇으시더군요.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다 된 상태라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 지금 오빠랑 어머님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도 저에게는 제가 어머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들려요. 앞으로는 제발 바르게 사세요. 라고 말하고 어머님을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 회사로 찾아왔었는데 제가 계속 무시했고 그러다 경비원 아저씨께 잡혀 끌려나간 이후로는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 남자친구도 저를 몇 번 잡으면서 중내 산에 일했는데 전 단호하게 쳐냈어요. 우리 부모님 속 뒤집으면서 하는 결혼은 절대 못하고 어머님의 인성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요. 지금은 부모님 덕분에 마음고생하면서 할 뻔한 결혼을 하지 않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은 사기로 먹고 살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